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칼에 정리하는 시간, 한칼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준일 시사평론가,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한칼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감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보통은 국감 이러면은 맹탕 국감이야 이번에도 뭐 이런 얘기들 보통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맹폭 국감. 그러네요. 이재명 국감, 김건희 국감, 양쪽의 전선이 아주 뚜렷하게 그냥 맹폭이 어제부터 쏟아졌죠. 근데 이제 민주당은 형식적으로라도 민생 국감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국감이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뭐 거의 전 상임위에서 그렇죠. 그냥 김건희 여사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도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짚어보겠다라고 공언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국감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날 관전 포인트를 하나 딱 찍어주신다면 김준일 평론가. 뭐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지금 4번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다라고 알고 있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고요. 어떻게 4번이 돼요? 상임위마다 막 여기저기서 여기서도 나와라 저기서도 나와라. 뭐 14일에도 있고 그 이후에도 그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4번이고 뭐 종합감사에도 또 부르고 뭐 그래서 명태균 씨가 나와서 무슨 얘기 할지 일단 나올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관측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여기는 선서까지 해야 되고 만약에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이제 발생하잖아요. 그건 법적 처벌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측과 워낙 소위 말해서 이제 본인을 과시하기 좋아하고 일명 이제 관종이라고도 뭐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서 전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고 카메라가 다 들어오고 있는데 본인이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좀 엇갈리고 있어서. 그럼 지금은 증인으로 요청됐지만 나온다 안 나온다 똑부러지게 입장 발표한 건 아니군요.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아니군요. 않고 있어요. 명태균 씨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장 소장님.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인 안 나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각종 언론과 가감없이 인터뷰도 하고 본인 입장 내세우고 있거든요.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국감에서 공개적으로 국민들을 향해서 생중계될 때 메시지를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올 가능성 51%? 그 정도로 좀 보여집니다. 나올 가능성 51%? 그러니까 통화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보면 안 나온다는 얘기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뉴스토마토나 다른 언론에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다른 기사와 보도를 내게 되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좀 국감이라는 장을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준일 평론가도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세요? 저도 한 52% 정도 하겠습니다. 1% 더 써서. 막상막하 51대 50.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언론 인터뷰도 그렇고 본인에게 유리하거나 이제 조국 대표도 아까 전에 앞에서 인터뷰했지만은 일종의 이제 경고를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인터뷰가 진행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고 했달까요? 자존심을 긁거나 그러면은 울컥해가지고 뭔가 툭툭 튀어나올 가능성도 돌발적으로 사실 그래서 그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만약에 나오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본인의 어떤 잘못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방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을 만드는 사람이라서. 뭘 만들어요? 산을 만드는. 산을 만든다는 게 무슨 비유법인데 본인은 산을 만들고 민주당은 바람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엔 내가 이긴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본인에 대한 자존감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 허풍쟁이 아니야 뻥이지 그냥 자기 과시욕이 강한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거나 그런 식으로 매도당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언론 보도의 흐름을 쭉 봤을 때 과연 저 말들이 사실일까라는 의혹 제기를 하게 되면은 본인이 전격적으로 결심할 수도 있다. 등판할 수도 있다. 네. 자,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거기를 두 분이 공이 짚어주셨어요. 명태균 씨가 등장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이 시점에서 하나 더 그런 궁금한 것이 이 사건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사람, 처음엔 알파벳 E로 소개됐는데 지금은 실명이 나왔어요. 강혜경 씨라는.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같이 일하다가 김영선 전 의원이 재보선에 당선된 후에는 김영선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강 씨, 지금은 명 씨와 갈라진 강 씨.
강혜경 씨도 국감의 증인으로 신청이 된 상태인데 이분이 네.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10일 행안위 국감에 나온다라고 본인 얘기했었는데 얼마 전에 검찰에서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예. 휴대폰 뺏겼단 말이에요. 예. 아직도 안 돌려주고 있대요. 본인은 압수수색 안 당할 줄 알고 그 휴대폰에 있는 파일을 다른 곳에다 저장은 안 해놨다. 그렇기 없다? 때문에 예, 그 휴대폰을 안 주면은 자기가 국감장에 가가지고 자기 그냥 증언밖에 없다. 아니 그거를 백업을 안 안 해놨다. 해놨대요. 아니 그러면은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오빠한테 전화 왔죠? 그거를 그러면은- 가지고 있다 강 씨가 그거를 국감에서 틀 거다 했는데 그거 없다고요? 그건 이미 이제 뉴스토마토에 다 넘어가 있는데 뉴스토마토에 제보하지 않은 예. 다양한 수준의 파일들 자기가 그냥 쭉 처음부터 어떤 스토리였는지 이런 스토리에 명태균 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걸 쭉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걸 뺏겨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빠한테 전화 왔죠? 이거는 있어요? 이것도 없다는 보도가 최근에 나온 걸 제가 봤거든요. 그거는 뭐 100% 있습니다. 그거는 100% 예, 음성이 있다. 그거는 근데 그것만 뉴스토마토 있다. 쪽에 있어요. 음성은 그거만 있는 것 같고 다른 정황적인 증거들 명태균 씨의 음성은 뉴스토마토가 확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랑 그거 건네준 것도 휴대폰으로 건네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강혜경 씨는 현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휴대폰을 뺏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증거 자료를 갖고 국감장에 나와야 되는데 그거 없이 나가서는 상당히 좀 곤란하다. 그래서 10일 날 안 나가고 검찰에서 휴대폰을 돌려주면 그 이후에 국감장에 나가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최초의 제보자 강 씨, 이 씨라고 얘기하셨는데 최초의 제보자는 강 씨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고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뉴스토마토 측에 처음 제보했다가 뉴스토마토가 여러 가지 보도를 하고 예, 예. 취재를 시작을 하니까 네. 나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면서 아. 중간에 이제 제보를 하고 그렇습니까? 연락을 한 거라서 알파벳 이 씨가 강 씨인 건 맞고요. 네, 맞습니다. 그건 맞고 네. 다만 이 보도의 최초 제보자는 아닙니다.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저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도 절대로 아니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좀 짧게 저는 약간 저게 의아한 게 예. 압수수색을 정말 당할지 몰랐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회계 책임자로 지금 압수수색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소위 말해서 세비 반띵 그렇죠. 그거의 문제인데 거기에 회계 책임자였거든요. 김영선 의원 사무실의 회계 책임자. 사무실의 회계 예. 책임자고 이제 직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좌관이었으면 그러면은 이거를 압수수색을 당할 거 정말 몰랐을까. 그러니까 약간의 심경의 변화 같은 게 저는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 추론이니까 제가 만약에 그 당사자였으면 네. 저는 무조건 백업했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저도요. 한 명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왜냐면 뭐 제가 어떻게 압수수색 될지 당할 수도 모르니까.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맡겨놓고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녹취를 직접 트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상황 변화를 좀 보겠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저 강 씨가 안 나온다라고 하니 그러니까요. 그 중요한 거를 예. 딱 한 군데밖에 안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언론사에다가도 넘기면서 오빠한테 전화 왔죠. 그거 하나만 넘겼다? 넘기더라도 다 넘기는 거 아닌가? 앞뒤로 좀 어느 정도 아니 이해가 이렇게 되게끔. 이렇게 다 의심병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래요. 아니 의심병이 본인이 아니라 그렇대요. 본인이 본인이 그렇고.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 근데 네. 다른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본인 얼굴 드러내놓고 네. 본인 이름도 다 공개하면서 네, 네, 여러 맞아요. 가지 얘기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국감장에는 안 나가요.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어쨌든 증거가 휴대폰이 없어서. 그 얘기는 전 처음부터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해 보자면 지금 이미 이름도 공개하고 얼굴도 네. 공개하고 한 분이기 때문에 국감 못 나갈 이유는 없는데 진짜로 지금 증거를 다 제출해서 본인 손에 들고 있는 없어요. 증거가 없어서 못 나온다. 네. 그럼 이분이 끝까지 안 나오면 국감에선 그럼 뭐 깔 것도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국감을 방해하려는 행위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게 강씨 주장이에요? 네, 변호사랑 같이 검찰이 아니 당신들 포렌식 다 했으면은 빨리 돌려달라? 휴대폰 돌려달라. 왜 안 돌려주냐. 그러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 씨가 출석하느냐, 강 씨가 출석하느냐, 요 관전 포인트 트리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요 관전 포인트를 두 분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나저나 명태균 씨의 최근 인터뷰 흐름이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뭐냐면 결국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했냐 안 했냐 그 의혹이 핵심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되는 증거는 공개하지 않고 주변부에 잼만 날리는 느낌이에요. 결정적 한 방을 보여주진 않지만 내가 윤 대통령 부부를 앞에 놓고 최재형 국무총리를 추천했다는 둥, 인수위에 나를 들어오라고 했는데 거절했다는 둥,
굉장히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일종의 멘토였다는 이야기는 계속 하나씩 언론을 바꿔가면서 흘리고 있단 말입니다. 김준일 평론가. 네. 이분의 어떤 이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 저는 그 채널 A가 이제 보도한 게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 그동안은 주변부 얘기를 하다가 결국 이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 어떤 거요? 채널 A가 이틀 동안 이제 명태균 씨 동행을 하면서 동아일보가. 동아일보 채널 A 뭐 같이 했습니다. 근데 최초 보도는 채널 A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내가 만약에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검찰이 잡아 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 잡아 넣으면은 나 이거 다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제가 이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계속 이거는 용산에 향한 인터뷰다. 이렇게 흘리고 하면서 나 건드리면은 가만 안 있을 거야라는 건데 어제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명태균 씨가 뭐 공익제보자도 아니고 본인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모든 거를 술술 불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용산에 대한 메시지니까 용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뭐 부분적으로 이제 팩트 체크를 하는 건 있지만은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대통령실에서 인수위 참여 제안 김건희 여사가 한 적 없다 뭐 이런 거는 얘기를 하지만은 전면적으로 이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라고 이제 부인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사실에 기초를 한 거는 맞는 것 같고, 부분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이거는 스모킹 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마 뭐 이런 메시지로 들리는 경우 일관됩니다. 제가 게 보기에는 있죠. 지금까지 인터뷰했던 것들을 보면은 본인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과시를 하고 지금의 영향력이 좀 떨어진 걸로 보여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자료들이 내가 얼마나 많은지를 다 보여주는 방식으로 지금 했거든요. 그것도 근데 하나하나 약간 살라미처럼 조금씩 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는 왜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다 풀지 않았어. 나 다 풀 수 있어. 다 풀 수 있어. 하나하고, 하나는 약간 관심 받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맥락이 비슷한데 한 군데 완벽하게 다 푸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그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계속 연락 오고 이거에 대해서 또 관계 유지하고 그러면서 보여주기를 과시하는 걸 굉장히 좀 즐겨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네. 저는 하여튼 저번에 심리 상태가 열등감이 있는 피해의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유 또 너무 아니 왜냐면 잘난 사람은요, 나 되게 잘났거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나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하고 나는 뭐 학식도 풍부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잘난 재수 없잖아요, 척하는 그런 사람은. 근데 진짜 잘난 사람은 주위에서 와 진짜 잘났다. 쟤는 어떻게 공부도 잘하고 이러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아하. 그래서 어떤 그런 강박관념, 피해의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명태균 씨가 저런 식의 협박과 경고를 하는 것은 지켜야 할, 마지막으로 정말 내 생명과 같이 지켜야 할 뭔가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으니 저러한 센 발언들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뭐요? 뭘 그렇게 생명과 같이 지켜야 할 것이? 그러니까 아까 앵커께서는 뭐 명태균 씨의 본질적인 사건이 네. 공천 개입이다라고 하셨지만 그 외에 다른 중요한 문제들이 또 취재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요? 정치권에 있다 보면은 뭐요? 네. 다른 거 얘기해 뭐요? 드릴게요. 되게 궁금하네. 그러니까 정치권에 있다 보면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네. 경제적인 이익 공동체로 바뀌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최종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결국엔 돈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주에부터 예. 이제 두 군데 언론사에서 쭉 취재가 들어가니까 돈 문제. 네, 그거에 대한 상당히 좀 압박감, 위협감을 느낀 것이 아닌가. 돈 문제는 이미 나왔잖아요.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를 반띵해서 반을 갈라서 계속 줬다. 이거는 벌써 수사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다른 게 또 있다? 차원을 넘어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제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와 같은 좀 다른 큰 건이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취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확인을 이제 우리가 해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좀 더 강한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보론을 하자면 아까 전에 조국 대표가 명태균 씨를 최순실 이제 개명한 최서원 씨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면에 내세울 만한 무슨 커리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어떤 영향력 국정에 영향력을 끼친 거를 굉장히 과시했잖아요.
결국은 귀결은 뭐가 됐냐면은 미르재단, 뭐 K스포츠 재단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돈을 모으는 쪽으로 이제 됐잖아요. 뭐 승마 말도 받고 그렇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건 필연적으로 돈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소위 말하는 이권 개입. 뭐 이쪽 제가 이제 들은 바로도 지금 모 언론사에서 이권 개입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뭐 누군가와 같이 해서 이권 개입에 세게 들어갔다. 돈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건 뭐 조만간 이번 달 안에 밝혀질 텐데 이게 있으면은 이제 권력형 비리가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게 뭐 공천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결국 그 부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나 건드리지 마라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두 분의 평론, 두 분의 분석. 뭐 이건 아직까지 뭐가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두 분이 과거의 여러 사건들에 비추어서 추론하신 것 들어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국감에서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들이 빵빵 매일매일 터지다 보니까 여당의 부담은 상당히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의 재표결이 지난주에 뭐 이탈표 4표로 간신히 폐기가 되긴 했지만 여당으로선 다음이 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친한계가 모였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그 단톡방에 17명 있다면서요. 한동훈 대표 이른바 친한계 단톡방에 17명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모이자 올리고 나서 조경태 의원, 육선의 조경태 의원 초청했고 18명이 올 거다 이랬는데 막상 식당 문을 열어보니까 21명, 한동훈 대표까지 22명이 모이게 된 거예요. 자, 요것은 뭐 세결집이라고 봐야 될까요, 장 소장님? 뭐 세력화, 세결집. 나는 뭐 고립된 사람 아니야. 나는 왕따 아니야. 내가 움직이면은 각종 대통령이 제의 요구한 법안들 다 통과시킬 수 있어. 나 그렇게 홀대하지 마. 그런 경고가 아니냐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거 옳지 않잖아요. 정말 어느 정권에서 이렇게 여사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나고 문제가 되고 온 국가의 에너지가 다 우리 중요한 이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맨날 김건희 여사가 어쨌거든요. 맞아요. 이 얘기만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건 옳지 못하다. 이 부분은 정리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의견을 나누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대략적인 분위기가 오히려 잘 됐다.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잘 됐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이번 국감 때 확 터져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정리하고 좀 연결고리를 끊고 우리 자꾸 보호하라는 그런 부담감 주지 말아라.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문제가 생겨서 김건희 여사 문제는 특검이든 아니면 검찰에서 뭐 기소를 하든 이렇게 사법적으로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지역구 가서 지역 주민들 얼굴도 볼 수 있고 다음번 지방선거 대선을 치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었느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서로 그 공감대를 확인하기 위한 그리고 뭉치기 위한 결집용 단결용 모임이었다. 근데 1+1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 명 더 데려오고. 그 이제 세력화를 조금 더 넓혀보겠다라는 생각 같은데 저는 시점이 조금 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대통령 해외 순방 가는데 국익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집권여당 당대표라는 사람이 대통령 지금 국익 활동하는데 여기서 지금 자기 정치하려고 그래? 그게 바로 지금 친윤계 그러니까요. 비판의 핵심이더라고요. 어제 권영세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대동단결을 해도 부족한 지금 이런 개파 모임을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다. SNS에 올렸고 권성동 의원은 오랜만에 언론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식사 모임한다고 광고하면서 모임하는 거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게 당 분열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했던데 자 김준일 평론가는 이 친윤계 비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언제 모임하고 만찬하면 비판 안 하실 건가요? 뭐 사실 비판할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거를 장성철 소장님이 의미부여한 것보다 훨씬 더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서 했던 얘기들이 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당은 당의 일을 하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당은 당의 일을 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금정구 선거할 테니까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그 싱가포르 순방 가는 거 나 배웅 안 간다. 배웅 안 간다. 당은 당의 일을 할게. 나 부산 선거운동 해야 되니까 배웅 안 간다 그거. 예,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걸로 일부러 시그널을 줬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부산 선거운동 하느냐고 안 간 거. 음. 사실은 하루 할 수도 있었는데 네. 하루를 더 연장해서 하루 묵으면서 한동훈 대표가 선거운동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요거는 좀 일부러 피한 건 아니야. 대통령 배웅하는 그 장면을 만드는 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피한 건 아니야. 이 얘기가 술술 계속 나와요. 아니 마음 먹으면 솔직히 부산에서 네. 올라와 서울공항까지 올라와 가지고 배웅하고 다시 부산 금정구 내려가는 게 불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마이웨이다. 사실은 저는 시그널. 이게 그 또 뭐냐면은 어제 당협위원장 만나 가지고 원외들 만나 가지고 네. 독대 형식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은 이제 정부에 내가 중재자가 의정 같은 거 중재자가 돼보겠다고 하면서 뭔가 하지만은 롤이 안 돌아오고 역할이. 계속 그러니까 천대받았다 사실은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당의 일을 하는 게 또 뭐가 시그널이냐면은 김대남 씨 네. 당무감사하겠다. 이건 네. 당의 일이야. 윤리위 소집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저는 이 만찬 모임에 포함해서 지금의 일련의 흐름은 결별 선언이다. 결국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여기서 터지면은 네. 다음에 특검에서는 우리 방어 안 할 거야라고 말은 안 했지만은 사실상 그 시그널이 명확하게 간 거다. 아니 저는 어제 이렇게 봐요. 친한계 네. 박정훈 의원은 그 이탈표 4표 친한 표는 한 표도 없다. 친한계 표 아니다라고 하시긴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봐준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이번까지는 참을게. 그런데 김건희 여사 사과를 하든지 네. 제2부속실을 만들든지 네. 특별감찰관을 하든지 뭔가 이게 해결되는 어떤 신호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라는 거가 사실상 요 며칠 사이에 딱 시그널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장 소장님. 예전에 이제 친박계와 친이계라는 게 네. 뚜렷하게 갈등하면서 대립하면서 또 뭐 경쟁하면서 결국은 뭐 두 사람 다 대통령이 되기도 했고 이렇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계파를 만드는 과정으로 저는 보여요. 거기에 대해서 친윤계가 어제 아주 또 방송 안 하던 분들까지 방송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결국 친한 대 친윤 계파 전쟁이 예전 친박 대 친이 계파 전쟁처럼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닌가, 본격화되는 거 아닌가 그런 기시감도 좀 듭니다. 그렇게 가고 싶어 하겠죠. 한동훈 대표는 자기 혼자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들과 싸우기는 힘이 붙이니까 세력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도자가 된다는 거는요. 너 내 사람 할래? 야, 저 사람 잘못됐잖아. 내 사람 해. 이렇게 해서 지도자 못 돼요.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동료들에게 감동 그리고 믿음 같은 걸 줘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와, 저 지도자감이다, 대통령감이다 인정을 하게 되면요. 1+1 안에도 세력화가 돼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의 모습은 좀 감정이 섞여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라는 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환송 안 나가셨잖아요. 그러면서 부산에서 금정 구청장 지원 유세한다고 해놓고 저녁에는 또 친한계 의원들 만찬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정적으로 비판받을 빌미를 준 거예요. 친윤계로부터 지금은 비판받을. 대단히 좀 정밀하게 정무적으로 판단 잘해서 공격받을 빌미를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내가 뭐 어쨌는데 이런 식의 대립을 하면은 많은 당원들이 원하는 현명한 차별화가 안 돼요. 이거는 갈등과 분란 개판 싸움 나요. 그럼 친윤계의 그 비판적인 시각과 장성철 소장은 좀 궤를 같이 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옳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친윤계 비판이 옳은 건 아닌데 그런 빌미를 줘서도 안 될 정도로 정밀하게 그러니까 제가 해야 계속 된다. 말씀드리는 게 그럼 언제 어떻게 하면은 그게 빌미를 안 주고 공격 안 당하냐고요. 어차피 지금 두 분의 뭐 윤석열, 한동훈 두 분은 제가 보기엔 감정적으로 이미 저는 끝났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경제신문에서 만찬 자리에서 자리 옮기니까 바로 20분 전에 참석 안 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미 끝났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국감을 보고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많은 일들이 부적절한 일들이 밝혀지고 국민들이나 의원들이 대표님 좀 앞장서 주세요. 그렇게 등 떠밀릴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았을까. 약간 칼 뽑는 게 한 2주가 빨랐다. 2주가 빨랐다. 힘을 너무 많이 쓸 것 같아. 허공에다 대고 막 하다가 상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친박 친이계의 그 대립처럼 지금 가고 있는 모양새 아니야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비슷하게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현직 대통령이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밀릴 거예요, 친한계가. 근데 그게 김건희 특검이 될 수가 있겠다. 그 힘의 역학관계가 역전되는 게. 여기까지 일단 본방송하고 오늘 댓글쇼 정치 댓글쇼 정구쇼 있는 날입니다. 두 분 대기실에서 조금 대기해 주세요. 꼭 대기하겠습니다. 꼭 대기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